족발에 콜라겐이 많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족발을 먹으면 정말 피부 주름에 도움이 될까요? 족발은 소화가 어려워서 족발 대신에 콜라겐과 관련된 그런 기능성 건강식품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거 먹는 콜라겐으로 아주 유명한 바로 그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도움될까요? 또 만약 도움이 된다면 과연 콜라겐 때문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 원리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핑크 피부 박사 핑피박 인사드립니다. 네, 의료미용과 대학 교수 맞고요. 피부, 화장품과 관련된 많은 저술 활동도 맞습니다. 족발집에 가시면 정말 옆에 있는 자료와 같이 족발이 피부에 좋다라는 그런 내용의 포스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특히 중장년층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삼겹살이나 그런 육류를 잘 먹지는 않으시면서 그래도 족발을 좀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족발에 콜라겐이 많아서 그 콜라겐이 피부 주름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뿌띠 성형 또한 레이저 시술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까요? 아프지도 않고 맛도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에도 좋다라는 족발의 콜라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다 입니다. 이유요?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소화라는 것은 그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고분자를 작은 저분자로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고분자가 저분자로 잘 안 되니 흡수 능력이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피부까지 전달된다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여차여차해서 어떻게든지 조금 흡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셨을 때 가장 강한 약물이 바로 피부과입니다. 왜냐면 내가 피부과 약물을 복용하고 그것이 소화기관에서 피부까지 전달되는 데 있어서는요, 피부가 인체 소화기관에서 가장 멀리, 즉 가장 최외곽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약효를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피부과 약물이 가장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내가 어떻게 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흡수가 된 족발의 콜라겐 성분이 피부까지 전달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피부 모세혈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나마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나이가 중장년 정도가 되면은요, 모세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중간중간 많이 끊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를 해도요, 조금 어리시고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 마사지를 하게 되면 혈색이 있어 보이는 것이 꽤 오랜 기간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중장년층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마사지 해주는 처음에는 어때요? 예, 발긋발긋하게 정말 혈색이 있어 보이겠죠. 그러나 정말 그 시간이 수분 또는 수십 분 후에 바로 혈색이 없어지는, 이렇게 피부의 모세혈관의 탄성과 그 다음에 연결이 끊겨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소화되고 흡수되고 그것이 피부 표면까지 조금, 아주 조금 전달이 되더라도 피부까지 또 모세혈관을 통해 전달되는 데는 많은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결국 족발은 건강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요, 피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 생각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콜라겐이 주 원료로 된 건강 기능식품은 어떨까요? 현재 인터넷과 홈쇼핑에서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 모 콜라겐 건강기능식품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흡수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콜라겐을 넣은 것이 아니라 차별화로서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냐면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저분자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펩타이드는 말 되는 겁니다. 왜냐면 펩타이드라는 것이 물질의 크기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피부에 발라도 우리가 흡수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미량을 사용해도 흡수율이 아주 높은 그런 물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족발의 콜라겐보다 바로 이런 콜라겐 건강기능식품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면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콜라겐 펩타이드가 직접적으로 피부 진피에 콜라겐으로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 상세 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체 실증 실험이라는 것이 있네요. 즉 사람이 그 콜라겐 건강 기능식품을 먹었더니 정말 눈가 주름 또는 피부 탄력에 도움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 나왔다라는 것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콜라겐 펩타이드만으로 그렇게 눈가 주름이랄지 탄력이 올라갔다라고만은 단정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요, 자세히 보시면 저 혼자 콜라겐 펩타이드도 들어가 있지만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산 그 좋다라는 비타민 C. 여기서 잠깐 비타민 C 얘기 여러분들에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C는요, 우리 인간에게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저는 비타민 C를 화장품학에서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마치 소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살아서는 우유를 주고요, 아이들에겐 음메 우는 소가 기쁨을 주고요. 그리고 죽어서는 어떻습니까? 소 가족으로 우리 의료에도 도움을 주고요. 소머리 국밥부터 속꼬리 곰탕까지 정말 우족탕도 있네요. 정말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타민C도 우리 인간 피부에 정말 항산화, 항노화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데 그것 아십니까? 비타민C가 바로 피부에 콜라겐 재생하는 데 있어서 소의 역할을 한다는 것. 비타민C가 없으면은요, 콜라겐이라는 것이 피부에서 다시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점. 와우! 결론은 저 혼자 콜라겐 펩타이드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콜라겐이 만들어져서 바로 눈가 주름 또는 탄력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비타민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에 있어서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어려워요. 이 미용, 노화에 대한 개념은요, 정말 복잡하고 정말 어렵고요, 참 많은 마케팅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려우니까 결론적인 얘기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타민C는 꼭 드세요. 아시겠지만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어서 먹는 게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여러분들이 드신다라면 여러분들 미백이랄지 또는 항산화, 다시 말해 항노화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피부에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것에 분명히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차후에 정말 비타민C, 이 위대한 비타민C가 피부에 어떤 작용을 하고 화장품에는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아니에요. 한 2개월 또는 3개월 정도 후에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순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 정도를 보시면 이제 제가 카드를 하나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 궁금한 것은 그러면 콜라겐이 주성분인 건강기능식품 도대체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드세요. 단 여유분의 돈이 있으신 분이라면요, 가성비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즉 비용 대비 효능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편식 없이 하루 3끼 식사만 골고루 여러분들이 해주셔도요, 이제 실증 실험 결과에서 주름 개선, 탄력에 대한 도움은 어느 정도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인들, 특히 여성들 편식도 하고요, 바쁜 일상생활에서 하루 3끼를 꼬박꼬박, 특히 편식 없이 드신다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분의 돈이 있으시더라면, 그리고 내 피부가 정말 소중하다라면 콜라겐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너뷰티를 믿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우리 피부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 지금 제가 처음 피부미용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 학사에서는 보건학 전공했고요, 석사는 향장품, 즉 화장품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박사는 경영학과에서 마케팅을 전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공부하고 있어요. 뭐 공부하고 있냐면요, 현재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아무래도 이제 제 생업이 있다 보니까 정식으로 대학에 다시 편입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영양학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양사 자격증 정도는 좀 따야지만 내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의지, 또 동기가 생기지 않겠는가 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은데, 공부하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은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요,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것이다. 좀 복잡하죠. 예. 하지만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윳돈 있으시면 안 먹는 것보다 드시면서 그것 때문에 내 건강이 막 좋아질 거라는 생각보다도요,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것이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요?
건강 기능식품 먹냐고요? 네, 저는 먹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정말 도움 되셨더라면 피부 화장품과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은 이쪽, 또 제 영상 구독은 이쪽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핑크 피부 박사 핑피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